저는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되도록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쇼핑은 한밤중에 하고 조깅이나 산책은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에 하곤 했습니다.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경에 집을 나와서 한강 쪽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. 전날 다 하지 못한 업무가 생각이 나서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무심코 바라본 벤치에 기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쓰고 있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. 그 기괴한 남자의 모자는 정말 특이했습니다. 옛날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챙이 넓은 시커먼 모자였는데 그 모양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오싹하기도 했습니다. 자기가 뭐 저승사자라도 되나? 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그 기괴한 남자를 쳐다보았을 때는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. 그 시커먼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. 그 남자의 눈은 흰자위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이었으며 새빨간 입술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. 이상하리만큼 큰 키와 유달리 창백한 얼굴이 기괴한 차림새 때문에 더 오싹해 보였습니다. 시커먼 눈동자로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소름 끼친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. 기괴한 모자를 쓴 그 검은 남자는 제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팔을 뻗으며 가늘고 마디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. 저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섬뜩한 남자가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습니다. 기괴한 남자는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새빨간 입술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웅얼거리며 긴 팔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눈앞에 그 소름 끼치는 검은 남자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검은 남자를 본 날 한강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끝내 목숨을 잃고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기괴한 모자를 쓴 그 남자가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섬뜩한 모습에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처럼 웅얼거리던 그 새빨간 입술은 생사의 강을 건너는 자들을 망령의 세계로 이끄는 죽음의 존재, 저승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. 저는 문득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. 영험한 만신으로 소문난 할머니는 제게 40이 되기 전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. 죽음의 순간마다 검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니 조심하라고 하셨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. 첫 번째 죽을 고비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. 많은 버스 속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누군가의 팔꿈치에 세게 얻어맞아 버스에서 굴러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그 일을 당한 뒤부터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들과
잘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검은 남자를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.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을 당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제게 닥칠지 생각만 해도 두렵기만 했습니다. 시커먼 옷차림에 새빨간 입술로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그 죽음의 존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?